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능률 김성곤 저의 1과 The Final Touchdown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자료는 2015년 개정 교과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본 수업에서 원래 만나보지만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웠거나 혹은 혼자 공부하기 좀 더 필요해서 복습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강의를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이쪽에 화면 띄워놨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에 좀 내용을 좀 적어놨습니다. 칠판 보시겠고요. 자료를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문장들이 나와 있고 해석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여러분이 그 비어있는 공간에 필요한 필기를 하셔도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부분들의 핵심적이거나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교재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아래에는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 단어들은 교재를 푸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를 빨리 보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여기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영단어는 외우는 거 매번 강조하잖아. 반드시 놓치지 않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용 The Final Touchdown에 대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1과 교재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문법 포인트를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동명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동명사는 동명사니까 동사와 명사의 속성을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거야. 형태는 동사 형태에다가 ing를 붙여서, 이 동사의 ing가 워낙에 여러분이 많아요. 현재 분사도 있고 분사 구문도 있고 동명사도 있는데, 이 녀석이 명사, 즉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의 역할을 해주는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을 바로 동명사라 부르는 거야. 근데 명사는 사람과 사물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 사람 중에 doing, working 이런 녀석이 사람 이름은 없지. 근데 우리가 어떤 지칭하는 대상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어떤 행위 같은 거를 우리가 지칭하기도 해요. 어떻게? 공부하기, 밥 먹기, 혹은 친구랑 잡담하기, 이런 말을 우리나라 말도 하기란 말을 붙이잖아. 그러니까 그 하기가 바로 ing가 되는 거야. 원래는 친구와 잡담하다인데 여기다 기를 붙여서 친구와 잡담하기가 되지. 그럼 이 녀석이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니까 이 명사가 갖고 있는 속성을 동사의 형태에다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킨 것, 이게 바로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는가? 이렇게 파란색 칠한 거는 동명사, 명사 이런 거니까 품사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역할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어는 문장에서 맨 앞에 있을 확률이 높고요. 목적어의 경우에는 타동사 뒤에 나오겠죠. 똑같은 이유로 보어인 경우에도 자동사의 역할로 자동사 뒤에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 더 붙이면요, 이 명사가 이렇게 P, 전치사라는 녀석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요것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 중에서 우리는 목적어 역할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목적어가 나오는 자리에 독특한 타동사들만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동사들이 보통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자리에 ing 나와야 되는데 뒤에는 동명사들이 나오는 동사들인 거죠. 그럼 얘랑 비교되는 것은 바로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되지 않고 동명사가 된다는 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즉, 시험에서는 동명사냐 투부정사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이 동사들이 나왔을 때 이 ing를 골라주면 된다는 사실이죠. 보통은 대부분의 이 동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사들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정상적일 경우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ing만을 받는 동사, 특히 stop 같은 동사 같은 경우에 ing 받는 것을 해석으로 뭐뭐 하기를 멈추다로 해서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이 예외적인 동사들은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전치사 P 뒤에 나오는 ing 동명사의 관용적인 표현들입니다. 특정 전치사와 동명사가 붙으면 뜻이 달라지니까 외워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몇 개 적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적어보도록 합니다. by란 전치사가 ing에 붙으면 뭐뭐에 의해서기 때문에 뭐뭐함에 의하여,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in 플러스 ing는 뭐뭐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on이란 전치사와 ing가 붙으면 뭐뭐 하자마자의 뜻을 갖고 있어서 이 녀석은 as soon as 얘와 같다라고 기억해두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동명사가 쓰이는 또 다른 용도가 있겠지만 여러분 교재에는 이 정도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서 미리 언급했어요. 여러분 교재에서 두 번째로 문법을 정리하게 될 내용은 바로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칠판에 it과 투부정사를 적었고요. 이 녀석을 동그라미로 가주어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진주어로 쓰겠습니다. 보통 진주어는 투부정사 두 단어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까지 적었어요. 이 녀석이 나와 있고 비동사는 당연히 주어 옆에 있어야 될 것이며 보통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이 a 형용사는 보어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중간에 나오는 녀석입니다. 중간에 의미상의 주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의미상 주어라는 거예요. 원래 주어는 얘예요. 문장의 주어는 맨 앞에 있지. 근데 얘가 얘를 지칭해 주는 거야. 얘는 가짜예요. 진짜는 얘입니다라고 적혀 있죠. 투부정사. 근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고 이 의미상의 주어란 말 앞에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 맞습니다. 그럼 이 투부정사 투는 왜 주어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 동사, 아까 배웠던 동명사처럼 동명사도 동사의 속성을 갖듯이 투부정사 또한 동사의 속성을 가져야 되거든. 이해하고 있지? 그런데 이 동사를 누가 했느냐는 거야. 그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고요. 이 녀석의 형태는 for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을 써주거나 혹은 of 전치사 이런 걸 쓴 다음에 목적격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 뒤쪽에 있는 그래머 파트에 들어가서 실제 문장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페이지에 보면 Point 2 Grammar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보고요. 선생님이 영작을 좀 해볼게. 그리고 이번은 내용은 서술형의 내기가 매우 좋은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도 이 부분을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할 친구는 다른 강의를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를 참고하셔서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uncil room is always open to you. 너에게 항상 열려 있다. 뭐가? 상담실이. Is it hard for you to adapt to high school life? To adapt to high school life를 노란색으로, 그리고 맨 앞에 나와 있는 it을 연결하면 가 주어와 진짜 주어의 관계가 되죠. adapt 동사로 적응하다. 고등학교 삶에 적응하는 것이 hard 어렵다. Is it 물어보고 물음표 나왔으니까 어렵니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 아까 필기한 대로 이 자리 기억나지?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쓴다? for나 of 다음에 목적격을 쓴다고 했잖아.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보면 for you가 나와요. 그 you는 누구냐면 의미상의 주어. 누구의? 투부정사의. 그러니까 적응을 누가 하냐면 네가 적응을 하는 거야. 네가 고등학교 삶에 적응하는 게 어렵니? 물어봤죠. 인정? 여기서 for가 빠지면 안 돼요. to가 빠져서도 안 되는 거니까 외워놔야죠. Is it hard for you to adapt to high school life? Yeah.
너가 고등학교 졸업 적응하기 좀 힘드니? 졸업 말고 적응하기가 좀 힘든 거 같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301호로 와라. 그럼 우리가 네 얘기를 들을 거고 고등학교 삶을 가이드 시켜줄 거야. If you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면 또 체크해. 가주어 진주어 노랑과 노랑을 찾아라. It's important. 중요하긴 중요하답니다. 뭐가 중요할 거예요? To talk to us right away. 당장이라도 우리한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됩니다. 앞에는 의미상의 주어 또 있죠. For you. 누가 말해? 너가 나에게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교과서 예시였습니다. 그 아랫줄에 가서 해석을 해볼까요? 내용은 해석이 아니라 문장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채워볼까? 여기서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가주어 진주어니까 가주어가 나와야 되겠지? it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서술형 이런 거 나오면 하나씩 없애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is important, it's important 이렇게 하나씩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to help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누굴 적어줘? 의미상의 주어 for us가 나오는 거죠. 해석해보면 우리가 배고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어렵지 않은 구조네요. 맞추셨죠? 여러분 2번, 3번 할 수 있는 시간 살짝 드리겠습니다. 뿅! 다 됐죠?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공간이 좀 없어갖고 쓸 건데 일단 여기다 보면 맨 앞에 it을 써줘야 돼. 그리고 it's not easy 효용사 나와 있고요. 의문사 for him 그 다음에 to stay 이렇게 쓰면 틀렸어. 왜 틀렸을까?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녀석 it은 문장의 주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대문자 써야 되죠? it 이렇게 써야 돼요? 미친놈이죠? 어떻게 써줘야 돼? 이렇게 쓰지 말고 i를 대문자로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it에서 it 맨 앞에 있는 걸 대문자로 쓰고 여기 점 나와 있으니까 끝까지 하면 서술형 준비는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인정? 3번 또 볼게요. 3번은 맨 앞에 있는 it 요렇게 쓰는 거 당연히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it 동사 is가 나와야 되는데 would가 나왔으니까 it would be possible 가능할 거요. 뭐가? 너가 for you 뭐해? to pick me up이죠. 7시 오후 7시 내일에 나를 pick on me pick me up 어떻게 하는 거야? pick me up 나를 데려다 주거나 나를 자동차를 태워주는 거 이것이 너가 가능하다가 되는데 마지막에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내일 7시에 나 데려다 주는 거 가능하다 아니죠? 가능하니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it과 would의 순서를 바꿔줘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되고 얘가 대문자가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썼다고 너희들 이렇게 쓸 거야? 아니지. Be possible for you to pick me up at 7 p.m. tomorrow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거죠. 교재 내용 정답을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법은 살펴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의미상의 주어는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파일을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반드시 들어보시고 교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내용 윈스턴 고등학교에 이슨, 에단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th 발음이 번데기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슨 이렇게 발음해 주는 게 맞고요. 이슨이란 아이가 약간 장애를 갖고 있고 또 몸이 좀 불편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풋볼팀의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또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다.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우리 능률 교과서 이런 내용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ith only 2 minutes to play. With only 2 minutes to play. 경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두 팀들은 were fighting for the football. 풋볼 공을 향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내용이고 터치다운이면 풋볼은요 미식 축구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풋볼을 다 축구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만 미식 축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축구가 사커가 되는데요. 물론 외국에서도 사커를 물론 축구라고 하지만 풋 발로 차는 공은 대부분 축구죠. 근데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가 됩니다. It was the last home game for the seniors Winston High.
윈스턴 고등학교의 시니어 3학년들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란 뜻도 되는데 고등학교에 제일 나이 든 사람은 교장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거 S가 붙었죠. 여러 명이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한 팀을 이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3학년들을 위한 마지막 홈게임이었습니다. 외국은요, 특히 독일이야. 미안해. 무슨 얘기가 없어. 미국이지? 미국 같은 나라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이 놀아요. 원서 다 써놓고 아니면 취업 준비 다 돼 있고 그랬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좀 재밌게 놀거든요. 3학년들이 이제 졸업하기 전 마지막 홈게임인 겁니다. And they were determined to win. 비동사 pp는 수동인데 determine이 원래는 동사로 결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결정되어진 거야. 내가 결정했어도 되지만 그들이 어쩌다 보니까 결정되게 되는 거죠. 뭐 하도록? 이기도록 결정이 된 겁니다. 내가 이기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상황이 마지막 경기고 우리 홈에서 막 수많은 약 25명 정도의 팬들이 막 응원하고 있잖아요. 3명 정도 팬들이 막 와! 이겨야 되잖아. 이기는 상황이 돼야 되고 단호하게 이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아래쪽을 가도록 할까요? Since it had been a close game the whole evening. 저녁 내내 close game. 모르는 단어면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슬아슬한 경기. The players of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had left the field.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다가 되죠. 이 부분은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since하고 hadn't left는 과거 완료로 쓰여져 있죠. 보통 since 다음에는 바로 과거 사실을 써주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이렇게 had pp가 나와서 had pp 여기도 had pp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보면 이 둘 다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완료는 수많은 과거들 중에서 더 먼저 과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거 듣고 있잖아. 중학교 시절이 had pp예요. 오케이? 초등학교 시절이 had pp라고. 어렵지 않지? 유치원 뭐 어린이집 시절 기억나요? 2살, 3살 똥 싸던 시절 그때가 바로 had pp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예요. 저녁 내내 계속 아슬아슬한 경기여 왔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팀의 베스트 플레이어 그래서 이거는 주전 선수죠. 의역해서 주전 선수들은 아직도 경기장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무슨 말? 아직도 경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주전의 반대말 뭐 후보 내지는 주전자. 오케이? 주전자에 물 갖고 다니는 애들 걔들은 아직 경기에 못 들어간 겁니다. 비록 마지막 홈 경기지만 엄마 아빠들 와 있고 친구들 와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와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슬프죠? 오케이.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잡고 갑니다. since에다가 단순 과거를 써야 된다. 이러한 공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had pp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had been이 나왔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갑니다. Once Winston High's coach 코치가 finally knew that victory was theirs. 마침내 승리가 자신의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 were allowed to play for the last few seconds. 몇 초 동안 사이드라인에 있었던 사이드라인이 뭐냐면 경기장 옆에 이렇게 쭉 서 있었던 거야. 응원을 하면서 몸 풀고 있었던 거지. 그 선수들의 3학년들이 자기들이 마지막 몇 초 동안 경기하도록 허락되어졌다라고 해석되네요. 두 가지 포인트 잡읍시다. 교재 올릴게요. 첫 번째 대열이 누구냐? 자기들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팀의 것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거죠. 윈스턴 하이의 코치니까 윈스턴 하이가 이렇게 지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쪽에다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were allowed to play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체크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질문할게요. 허용했어요? 허용되어졌어요? 네, 허용되어졌죠. 수동태. 원래 문장에서는 기존에 원래 있었던 문장은 아마 allow였을 겁니다. allow. 근데 allow란 동사는 항상 목적어와 투부정사를 이렇게 받는 동사죠.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대표적인 거푸집 5형식 동사입니다. 혼자 나오지 않고 목적어로 하여금 투부정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라는 표현이죠. 적어볼게요. 목적어로 하여금 투부정사도록 허용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 허용한 거야? 주어가 너? 나? 옆 선수? 여러 가지 상황. 경기가 우리 쪽으로 기울었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뭐라고 하기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주어를 앞으로 빼버리고 주어를 뒤로 빼버리고 이 목적어였었던 이 선수들 3학년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거니까 선수들의 입장으로 수동태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기 있었던 목적어가 앞으로 갔고 수동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그대로 써준 거죠. 왜냐면 allow 과거를 썼던 거니까. 대신 앞에 있는 주어가 여러 선수들이니까 주어 나오고 were 그 다음에 to play가 그대로 붙어 있었던 형태입니다. 그대로 적혀 있죠? were allowed to play for the last few seconds.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일단 고등학교의 코치가 마침내 승리가 우리 팀의 것들, 그들의 팀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 사이드라인 옆에 서 있었던, 붙어 있었던 모든 3학년들이 마지막 몇 초 동안 경기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졌다. 시험은 이 자리에 were allowed to의 were를 빼거나 allowing으로 쓰거나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워놔도 괜찮겠습니다. 또한 주어 동사 일치까지 체크해 두셔야 되는 문장인 거죠. 자, 그래서 수동태 간단하게 받고 다음 문장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seniors, Ethan, was especially happy. 3학년 중 한 명이었던 Ethan이란 선수는 특히나 행복했대요. He had never played in any of the games before. 그전에도 어떤 경기도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never가 붙고 before가 붙으면요 100% 이거는 뭐뭐한 적, 뭐뭐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전에도 어떤 경기에도 뛰어본 적이 없었던 만년 후보 선수였죠. 이 선수는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못 뛰는 것 때문에 싫어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미리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하지만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많이 배울 만한 녀석이죠. Now, Ethan was finally getting the chance to step onto the grass. 해석해보면 잔디 위에 스텝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한 걸음을 들여볼 수 있는 기회를 마침내 갖고 있는 중이다. 어렵지 않아서 다음 문장 갑니다. When the rival team dropped the ball, 라이벌 팀 선수가 공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 선수 중 한 명이 recovered it, 그것을 회복했다. 의역해서 공을 떨어뜨린 거를 intercept 잡았다는 거죠. quickly ran down the field with it. 공을 갖고서 선수가 빨리빨리 뛰어가게 됩니다. end에다 세모를 칠할게요. end에다 세모를 칠하고 초록색으로 칠하는 이유는 병렬이기 때문이에요. 뒤에 있는 ran이란 동사와 recover란 동사가 구문적으로 또한 문법적으로 대등한 녀석입니다. 왜 대등하냐고요? quickly란 단어는 부사, 랜덤한 자리에 나올 수 있는데 뒤에 있는 ran이라는 동사는 run, ran, run으로 과거 동사입니다. 시제를 갖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은 it이 아니고요. players도 아니고 recovered였던 거죠. 즉 ran과 recovered는 주어인 one of our players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수 중 한 명, 아까 있었던 공을 떨어뜨린 선수 중 한 명이 그 공을 받아들였고 공과 함께 경기장을 마구마구 질주하게 된 거죠. 자, 미식축구 룰을 한번 살짝 알아볼까? 미식축구 경기장이 이렇게 생겼다 치면 우리 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저기 끝까지 가면 점수를 내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막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이만한 떡대들이 앞에 서 있다고 막 우리 떡대들 서 있고 이쪽 떡대들 서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편이 공을 던져서 잡아서 지나가면 터치다운이 되면서 점수를 확 얻게 되는 거죠. 이건 옛날 전쟁 같은 거를 나타내는 거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병사들이 서로 밀고 있으면 이쪽에서 기병대나 좀 말을 빠른 병사들이 가서 상대방 본진이나 후방을 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빨리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슨이라는 친구는 장애가 있어서 잘 못 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한 번도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식축구는 또 이거를 던질 때 쿼터백이라고 하는 quarterback 이러는 선수가 쫙 보고 있다가 리시버 받는 선수에게 딱 던져줍니다. 그럼 리시버가 엄청 빨라갖고 그걸 공을 확 하게 되면 점수가 올라가고 막 이런 내용이죠. 그죠? 네. 어쨌든 넘어갈까요? 룰은 선생님 이 정도밖에 몰라. 미안해. 연속해서 하자고. Ethan ran after him. 그를 향해서 그 뒤를 마구마구 따라갑니다. 1번에 나와 있는 right은
올바른 내용이 아니고 바로란 뜻의 부사죠. 적어볼까요? 바로 부사 보라색으로 적고요. To catch up 그를 따라잡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As our players got closer to the end zone 마지막 그 터치다운 하는 존에 가까이 갔을 때 He saw Ethan behind him on his left가 됩니다. 노란색으로 적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글에서 Ethan 이 사람은 다 그냥 이름으로 표시됐고 이 our player him 되어 있는 것은 다 우리 공을 방금 잡았던 그리고 막 달려갔던 우리 선수가 됩니다. 이 문장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선생님들이 him이나 he, Ethan 이런 것들을 바꿔놓고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라고? 다음 중 지칭하는 대상 중 다른 녀석을 골라라. 물론 이 글을 그대로 쓰게 되면 선생님들은 당연히 Ethan을 유일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he는 이 선수잖아. 그러니까 낼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문장이 길어지거나 혹은 Ethan을 힘으로 봤을 때는 그가 그를 봤다니까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니잖아. 그가 그를 봤다는 얘기는 1번 사람이 2번 봤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힘으로 봤을 땐 얘가 그를 바꿨으면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맥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볼게요. 이슨 우리의 주인공이 그 선수 뒤를 막 따라갑니다. 따라잡으려고. 왜? 내가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옆에 띄워줘야지 아까 그 떡대들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편 앞에 잘 가다가 훅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공 잡고 땡큐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따라가 주는 거죠.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As our player 우리 선수가 엔드존에 가까이 갔을 때 즉 자기 선수가 saw Ethan Ethan을 봅니다. 어디에? 자기 뒤에서. Ethan 뒤에서 Ethan을 보면 안 되지. 그럼 뭐 유체 이탈이야? 아니잖아. 그 선수가 자기 뒤에 있는 걸 봤죠. 어디에? On his left 자기 왼쪽에. 그래서 다 누구라고? 노란색이 다 우리 편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공을 잡은 lucky guy. 인정? 다음 갑니다. Instead of running straight ahead 그 선수 아까 노란색이죠. 직선으로 뛰는 것 대신에 선수는 kindly 친절하게 pass ball to Ethan Ethan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So that he could score the touchdown. 노란색은 그 선수지만 Ethan 그리고 he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둘이 묶여져서 빨강색 우리 주인공 Ethan이 되죠. Ethan이 점수 터치다운을 할 수 있도록 공을 친절하게 싹 던져줬다는 거. 자기도 3학년인데 Ethan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인 거야. 탁 와서 멋있게 빵 해도 되는데 Ethan이구나 자식 해라. 그래서 그 친구 딱 와서 뿅 터치다운. 감동의 드라마죠. 이런 내용의 감동과도 별개로 우리 so that can을 선생님이 그 사이에 보라색으로 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so that 그 다음에 can 혹은 may 이 녀석의 과거로 써준 거는 맥락상 시제가 과거 옛날 얘기니까 이렇게 쓴 거지.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뒤에 당연히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겠죠. 해석을 주어가 동사원형 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어가 동사원형 한다는 얘기는 하기 위해서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원형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in order for 플러스 목적격 to 부정사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in order to니까 이렇게 in order to 부정사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여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아까 공부했던 for 플러스 목적격 누구셨죠?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원형은 이 동사원형 같은 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주어가 문장에서 이렇게 목적격화 시켜주면 굳이 이렇게 절로 만들지 않아도 바꿨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필기해 두셔야 돼요. 잠깐 정지하고 적어 두십니다. 다 필기하셨죠? 그래서 그가 터치다운 점수를 낼 수 있도록 바꾸면 Ethan이 점수를 내게 하기 위해서 in order for Ethan 혹은 him to score touchdown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시죠.
All eyes were on Ethan. 모든 눈이 이튼을 향했다. 눈이 다 붙어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With the ball in his hand. 손에 공을 든 채로. 누구 손일까요? Ethan. 빨간색이 분홍색이었겠죠.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in slow motion.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막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왜? 느려서? 아니라 뭐처럼 like in a Hollywood movie. 할리우드 영화에 보면 막 주인공이 마지막에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전쟁터에서 싸울 때 막 그렇게 되고 막 뭐 점수 낼 때 막 그럼 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두가 쳐다보니까 막 집중을 하게 되면 느리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오케이? 자, 다음 갑시다. People kept their eyes on him. 눈을 그에게 계속 두었다.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As made his way to the end zone.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Make his way. 그러면 그의 길을 만드는 거니까 걔가 갑자기 앉아서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나아가는 거죠. 자기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end zone으로. 그들은 saw him cross the goal line. saw가 어떤 동사? 그렇죠? 무슨 동사? 지각 동사. 그래서 이 녀석이 연결되는 건 크로스입니다. 잘라 주시면 이 동사를 무슨 동사? see 지각 동사죠.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특징. 이 자리에 to를 써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가 골라인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Right before, 아까 나왔던 부사 before the clock ran out. 시간이 땡 끝내기 바로 직전에 골라인을 확 지나간 겁니다. 마치 농구에서 버저비터 휙 넣는데 공이 들어가고 찡 혹은 공이 휙 던졌는데 찡 하고 쏙 들어가는 거죠. 농구에서는 공이 중간에 날아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 거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골 라인을 탁 통해서 점수가 내고 땡 끝난 겁니다. 와, 환호하겠죠. 와, 이겼다. 감동.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군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leap to their feet. L-E-A-P-T. 이거는 L-E-A-P, 즉 도약하다라는 동사의 과거예요. 그래서 아래 적혀 있을 겁니다. leap to their feet. 발을 확 올라서 모두가 껑충 뛰어노는 거죠. with their hands in the air. 한마디로 뭐 put your hands up이죠. 손을 든 채로 월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They were burst with excited shout and unending cheers for Ethan. 이튼을 향한 끝없는 응원 그리고 아주 흥분된 소리침으로 그들이 마구마구 터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의역해서 보시는 거죠. 하나 문법 포인트를 좀 보면요. everyone은 단수 취급하지만 맥락상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they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지칭하는 바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전혀 헷갈리면 안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they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그들의 다리가 됩니다. 영어에서 every가 단수 취급했지만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excited는 당연히 흥분되어진 소리겠죠. 소리가 흥분하는 소리가 아니라 남들의, 즉 이튼의 플레이에 의해서 흥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excited 써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맥락 갑니다. In this moment, 바로 이 순간, all of Ethan's hard work dedication was being rewarded with glory. 동사는 was being rewarded. 체크. was being rewarded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pp죠. 능동, 수동, 수동태. 거기다가 앞에 was being이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ing. 바로 진행입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 바로 진행이죠. 근데 수동은 되어지는 거야. 이걸 둘이 버무려서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주어는 뭐였느냐? 이튼이 열심히 했던 일, 열심히 했던 그리고 헌신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영광으로 보상받아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되는 거죠. 얘를 바꿔서 쓰면 선생님들이 장난으로 was being rewarding 이렇게 ing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was being rewarded가 되면 왜 틀려? 앞에 있는 열심히 했던 이튼의 노력이 다른 목적어에게 보상을 주고 있다는 뜻인데 아니죠. 보상을 받고 있는 거지. 상을 받고 있는 거니까 이 ing를 쓰면 안 되겠다. 반드시 ed에다 여러분 체크를 해 두셔야죠. 체크. 영광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두 번째 포인트. 에이튼의 터치다운은 they don't win the game. 경기를 이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점수를 낸 건 아니죠. 하지만 it will be worth remembering.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remember라는 동사에다 여기를 넣어주면 기억할 가치가 있다가 됩니다. 이 worth라는 단어, worth가 가치인데요. 항상 be worth ing를 외워두시는 거죠. 자, 한번 세 번 외워볼게요. be worth ing, be worth ing. 그래, 좋아, 너도 해봐.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아, 잘하셨어요. 물론 여기는 학생이 없지만 있는 척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해도 웬 따라 안 하고 있어요? 빨리 해요. be worth ing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할 가치가 있었다. 그 점수가 그 팀의 우승을 이끌거나 점수를 내서 이기게 했던 결정적 점수는 아니었으나 그 순간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누구의? by now. 이제 you're probably wondering now. 이제는 왜 그런지를 아마 궁금해할 거예요. 이제 회상신으로 넘어갑니다. 부르르르르르르릉 연속해서 가시죠. Well, Ethan is only 5 feet tall. 5피트밖에 안 됩니다. 원래 피트가 사람의 발이에요. 남자 발 270cm. 아, 잘못해서 270mm. 보통 한 30cm라고 보면 됩니다. 피트라는 단위가 있는 거죠. 근데 5피트니까 150cm예요. 웬만한 여학생보다 좀 작거나 더 그 정도 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발은 unnaturally bend away from each other. 서로 간에 밴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 away from 서로 멀리 구부러져 있대요. It's difficult for him to walk, run, or move around. 아까 공부했던 녀석이네요. 누구세요? 그쵸?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세다가 노란색, 저 뒤에 있는 to walk, run, or move around 같은 색깔. 그럼 둘이 연결하면 가주어, 진주어로 연결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이번 과에서 공부하는 핵심은 가주어, 진주어에다가 중간에 나와 있는 빨간색 for 플러스 목적격 for 힘입니다. 도대체 누가 걷고 누가 뛰고 누가 움직이냐는 거야. 누가? 그가. 어려운 것은 걷고 뛰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어예요. 하지만 이 동사의 주체가 누군지 물어보는 거죠. 해석은 그가 걷거나 달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진다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한번 볼까요? 그는 여기저기 걷거나 달리거나 또는 움직이기 어렵다. 얘를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많이 내는 거야. 우리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 처음으로 내신 공부를 하는 친구들, 특히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이고 당연히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신 시험장 가면 시간이 되게 부족합니다. 중학교 때랑 다르잖아요. 교과서 내용이 많죠. 아직 읽고 안 끝났잖아. 그치, 엄청 많아. 니네 거기다 부교재도 맡기고 그런 학교도 많다고. 아닌 학교 있어요? 축하해요. 조만간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 들어가잖아요. 할 거 많다고. 근데 시험장 가서 이걸 딱 보잖아? 그럼 이걸 서술형으로 쓰래. 그럼 어떻게 써요 애들이? he로 출발하죠.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렵다. 그러면 그는 어렵다. 그럼 he is difficult. 망하는 거예요. 부분 점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서 공부해 주라고. 아까 문법 잘 보셔야 되고 선생님 추가적인 내용 꼭 봐야 돼. 이거 끝나고 나서. 알겠지? 다음 문장 갑니다. Because of his condition. 그의 조건 때문에. 조건이 뭐예요? 그의 갖고 있는 신체적인 장애 조건이죠. He decided to leave his crowded high school in the big city. 큰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몸이 문제가 있으면 여러 사람한테 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기를 결정했다죠. 아까 decid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아니었지. 결정을 했는데 미래에 떠날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과거 시점이었죠. 엄마, 사람 많은 학교 떠나고 싶어요. 그는 그래서 move to our school. 우리 학교로 온 겁니다. 글 쓴 사람 입장에서 우리 학교죠. In the middle of the first year in high school. 이걸 뭐라 그래요? 고등학교 첫 해 중간에 오는 걸. 전문 용어 전학이 되는 거죠. transfer 한 겁니다. transfer 같은 단어를 알아두면 좋은 게 선생님들이 이런 글들 바탕으로 일치불일치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학이라는 단어를 transfer이란 단어로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일치불일치를 한국말로 쓴 경우에는 잘 맞추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읽다가 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 이 단어를 몰라서 틀리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선생님 마음이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다음 문장 갑니다. That following summer, 그 이어지는 겨울에, 여름에 he asked, 요청합니다. 코치님에게 무엇을 if인지 아닌지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가 2학년으로서 풋볼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요청하게 되죠. 여기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sk가 무슨 동사냐? 여기 나와 있는 ask, io, do 사형식 동사죠.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이쪽에다 적어두시면 됩니다. 여러 선생님 정리할 자리가 없어서 위에 적는 거예요. io에게 do를 요청하다가 된 거죠. 근데 그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if는 접속사를 뭐뭐인지 아닌지를 요청하게 되죠. 코치에게 그가 2학년으로서 풋볼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 동아리 보면 2학년 들어가기 좀 힘들잖아. 2학년 들어가도 돼요? 껴도 돼요? 이런 거 있죠? 아, 니네는 안 돼. 물어보는 거지. 코치님은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았다. But in the end, 보라색이죠? 결국 그러면서 뭐라고 했지? 알았다. 거푸지불이다. 저 있죠. allow 목적 투부정사. allow 여기도 아까 썼던 녀석인데 한 번 더 알아두세요. 이 동사는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나온 게 아니야. 그냥 이슨을 허락한 게 아니야. 이슨으로 하여금 연습에 오게끔 허락한 거죠. 아, 네 몸도 좀 안 좋아 보이고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 기본기도 안 돼. 어떻게 할래? 일단 연습 한번 와봐. 이렇게 된 거죠. Regardless of his physical difficulties, 신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에이스는 worked just as hard as every other player on the team. 팀에 있는 거의 모든 선수만큼이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hard란 단어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뜻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좀처럼 뭐뭐하지 않게 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지,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읽다 보면 열심히 라고 하니까 하드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닙니다. 하드는 형용사이자 부사인 거죠. 하드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힘든, 딱딱한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근데 부사로 쓰였을 때 같은 단어는 영어는 위치에 따라 품사가 바뀌죠. 그래서 하드가 형용사 자리에 나오지 않고 부사 자리에 나왔을 때는 열심히 힘들게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ly를 붙여서 하들리가 되면 좀처럼 뭐뭐하지 않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ly가 붙었을 때 단순히 부사가 되는 여러 단어들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라는 문장이 된다면 hard를 써줘야 되는 거죠. 열심히니까요. 근데 난 좀처럼 공부 안 했다, 엄마 아빠 힘들게 했다, 그럼 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ly가 붙어도 열심히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교재 다시 볼까요? Although he knew he would never be valuable player in any of the team's game. 비록 그가 알았지만, 그는 절대로 자신이 귀중한 선수가 될 거라는 것은 알지 못했지만,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he poured his heart and soul into. A를 B에다가 쏟았다. A는 his heart, 마음이고요. and 영혼입니다. into practice every day. 매일매일 연습에 자기의 에너지와 심장과 마음, 소울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아침마다 일찍 오고 열심히 하는 거죠. 공을 잘 못 잡고 잘 못 뛰지만 매번 와서 몸 풀고 하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초반에 사람들이 약간 비웃을 수도 있고 혹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쟤는 뭔 능력도 안 되는데 왜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주전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와서 몸을 풀고 같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Over time, however, 하지만 Ethan은 became valuable to the team in different way.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팀에 귀중하게 됩니다. 경기에 대한 그의 열정은 was an inspiration. 선생님이 이걸 중요한 단어로 체크합니다. 이 단어 얼마나 중요하면 별표 치고 있겠어요. 그렇죠? 춤추고 있죠. 여러분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모든 팀 멤버들에게 inspiration, 하나의 영감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늦었는데 봤더니 이슨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내가 근데 미안하게도 주전이야. 어떨까요? 비웃을까요? 미안한 마음에 최선을 더 열심히 다하겠죠. 다음, because Ethan motivated and encouraged them. 동사 두 가지는 아까 나왔던 병렬 구조입니다. and 병렬로 체크하시고요. 일단은 동기부여해주고 장려하고 격려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became his most passionate fan이 되죠. 그들은 앞에 있는 댐이라서 똑같은 사람, 즉 팀 멤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냐? 앞에 있는 이슨이 되죠. 우리 이슨은 노란색으로 공통으로 적었던 거 기억할 겁니다. 매번 격려해주고 동료해주고 동기부여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슨의 오히려 열정적인 팬이 된 거죠. 이슨 왔어? 왔어? 왜 안 왔어? 얘기해주는 거죠. 이슨 형이 안 오면 전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Day in, day out. 하루가 가고 하루가 나가면서 Seeing Ethan's smile, positive attitude and hard work lifted everyone's spirit. 나와 있죠. 이 문장 체크. 문장을 체크한 이유는 동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라는 동사 ing 나와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좀 어려웠던 단어가 바로 병렬 구조 and예요. and를 보고 어떻게 해라? 뒤를 보고 앞을 봐라. 뒤에 hard work가 나오면 얘랑 비슷한 녀석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Ethan의로 걸려요. 첫 번째는 웃음, 두 번째는 긍정적 태도,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요것이 and 병렬로 걸리고 그 나머지 녀석들이 뭐가 되느냐?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lifted죠. 리프트는 스키장 많이 가봐서 알잖아요. 스키장에서 리프트 타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보통 올라가죠? 오르다, 상승시키다. 그럼 주어는 누가 되느냐? 앞에 있는 CING, 이 녀석이 주어가 됩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동명사 ing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다. 이 자리는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seeing을 문장의 주어로 보는 거죠. 근데 동명사라 그랬지.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see는 무슨 동사? 지각동사 이런 얘기 하려면 끝까지 봐야 되죠. 없어. 뭐예요? 보다 을을이 궁금한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슨의 웃음,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올렸다죠. 타동사. 무엇을? Everyone's spirit. 모든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올렸다. 의역해서 기운을 북돋았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보이죠? 체크됐습니다.